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리아 2019-20 시즌 32라운드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치러진 경기는 라치오와 사수올로의 경기였습니다. 라치오가 사수올로에게 2대1로 패했습니다. 요즘 사수올로의 공격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리그 우승까지 노리던 라치오를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점유율도 37대 63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비에서의 실수가 유독 눈에 띄던 라치오였는데요. 특히 수비의 핵심 아체르비가 잦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유독 상대 선수의 페인팅에 속아서 엉덩방아를 찍거나 중심을 잃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덕분에 라치오는 끊임없이 실점 위기를 맞았었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아쉬운 선수를 꼽자면 바로 스트라코샤 골키퍼였는데요. 라치오의 결승골 실점 장면입니다. 스트라코샤 골키퍼가 완전히 위치 선정에 있어서 미스를 범했는데요. 공중볼 판단착오로 결국 허무하게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나저나 수비도 수비인데 축구라는 게 원래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격에서 최근 임모빌레가 너무 부진합니다. 기본적으로 윙백 라짜리 외에는 공격에서 활약을 해주는 선수가 전혀 없는 최근의 라치오입니다. 다음 경기는 브레시아와 로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로마가 깔끔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3대0으로 이기면서 2연승을 달립니다. 이번 경기 로마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공격수 자리에 칼리니치가 선발로 나왔다는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칼리니치의 기량을 믿지 않는 편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멋진 퍼스트 터치로 골도 기록했고 바이시클 킥으로 추가골도 넣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로마 팬들이라면 행복사할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십자인대 부상에서 돌아온 자니올로가 드디어 다시 골을 넣은 겁니다. 건강하게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저도 기쁘더군요. 이후 자니올로는 골 이외에 어시스트를 할 찬스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제코가 그날이었습니다. 제코는 참 골 결정력에 너를 뛰는군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를 보면서 센터백 이바네즈가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로마의 폰세카 감독이 이바네즈는 빠르고 빌드업이 가능한 좋은 선수라고 칭찬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야가 넓고 킥이 정확한 선수더군요. 앞으로 로마가 3백을 쓸 때 빌드업에 정말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벤투스와 아틀란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네요. 유벤투스에게는 행운, 아틀란타에게는 불운이 따랐던 경기였습니다. 유벤투스 수비진이 전혀 자파타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완전히 압도당했는데요. 결국 벤탄쿠르를 던져버리고 자파타가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측면이 털리고 압박에 털리고 뒷공간이 털리고 유벤투스 수비진이 아주 먼지나게 털렸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디발라의 크로스를 막던 데룬의 팔에 볼이 맞으면서 PK가 선언된 겁니다. 그리고 이 PK를 당연히 호날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동점골을 내준 와중에 아탈란타의 가스페리니 감독이 굉장한 실험을 합니다. 경기 내내 유벤투스를 위협하던 자파타와 고메즈를 모두 빼버리고 말리노프스키와 무리에를 집어넣은 겁니다. 완전히 다른 공격 조합을 시도했던 거죠. 근데 이게 또 되네요. 두 선수가 골을 만듭니다. 요즘 진짜 공격에서는 뭘 해도 되는 팀이 바로 아탈란타입니다. 80분에 터진 말리노프스키의 골로 이제 아탈란타가 승리를 눈앞에 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88분 무리엘의 팔에 또 한 번 볼이 맞으면서 PK가 선언된 겁니다. 유벤투스에게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매직이다 이 씹새야. 그리고 또 어김없이 호날두가 또 꽂아 넣었습니다. 리그 재개 후 전 경기에서 골을 넣고 있는 호날두입니다. 이번 경기 PK 2골로 리그 28호 골을 달성했는데요. 또 한 번 레전드 한 명을 소환했습니다. 바로 유벤투스의 전설 중 한 명인 지안피에로 보니페르티인데요. 1947-48 시즌 보니페르티 이후로 72년 만에 리그에서 27호 골을 달성한 유벤투스 선수가 됐습니다. 다음 제노아와 스팔의 경기는 제노아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스팔의 수비 자체가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제노아의 롱볼 패스를 제대로 막아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서의 수비도 엉망이었고 그냥 제노아의 전진 패스 자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서서히 스팔의 강등 기운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큰일 났는데요. 32라운드 기준 승점 19점으로 17위 제노아에 이제 11점 차 뒤지게 됐습니다. 남은 6경기에서 이 11점의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역시 팀의 에이스였던 라짜리를 이번 시즌 방출한 영향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라짜리는 세리아 전체에서도 최고의 윙백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멍이 클 수밖에 없죠. 다음 경기를 살펴보시죠. 칼리아리와 레체의 경기입니다.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로빈 올센이 로마로 돌아간 이후 칼리아리의 주전 골키퍼로 도약한 크라뇨가 최근 굉장히 폼이 좋습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레체의 골 결정력의 패급이었다는 말도 되겠지만 크라뇨의 미친 선방이 정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칼리아리가 승점 1점이라도 챙겨가게 된 것은 모두 크라뇨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레체는 다소 억울한 무승부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나저나 13경기 연속 무승을 찍다가 스팔과 토리노를 잡고 2연승을 달리며 약간은 반등을 하나 싶었던 칼리아리인데요. 이번 무승부로 다시 4경기 연속 무승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피오렌티나와 베로나의 경기 1대1 무승부로 끝나면서 사이좋게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공격진에 로테이션을 부여했던 피오렌티나의 이아키니 감독이었습니다. 키에사가 빠지고 유스 출신 소틸 그리고 쿠아메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베로나가 먼저 득점을 가져가는데요. 한 가지 피오렌티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파라오니가 암라바트에게 볼을 넘기고 유유히 수비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신경 쓰거나 견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골 먹혀야죠. 그나저나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참 얄궂은 일입니다. 첫 실점을 어시스트했던 선수가 이제 다음 시즌에 피오렌티나에 합류할 예정인 암라바트였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소속팀을 상대로 아주 강렬하게 인상을 남겼습니다. 피오렌티나의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은 또 있습니다. 공격수 블라우비치가 수비 가담을 했는데 아니 도대체 왜 바로 안 걷어내고 설레발을 떨고 있어? 저는 언뜻 보고 피오렌티나 공격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씨발놈이 천만한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개설레발에 치고 있어 이거. 결국 저 짓거리 때문에 또 한 골 더 실점할 뻔했죠. 그래도 96분에 가까스로 터진 쿠트로네의 동점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 이아키니는 무조건 잘려야 됩니다. 왜 강등 전도사인지 알겠어요. 피오렌티나의 이 멤버를 가지고 이런 축구를 하는 건 진짜 납득이 안 됩니다. 이번 라운드에 유독 무승부가 많았는데요. 여기도 무승부였습니다. 파르마와 볼로냐의 경기 2대2입니다. 볼로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먼저 2골을 넣고 잘 지켰는데 93분에 일단 파르마의 골이 터집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2분 뒤인 95분 파르마의 동점골이 터지는데 이게 참 아쉬운 골입니다. 스코르스키 골키퍼와 도미아스가 동선이 꼬이면서 그대로 잉글레스가 밀어넣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골은 잉글레스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유독 부상으로 힘들었던 잉글레스였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2달 반, 그리고 햄스트링 부상으로 6개월을 날려먹었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넣었던 골도 9월 30일 토리노전에서 넣었던 골이니 무려 10개월 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풋볼 이탈리아 기사입니다. 파르마의 1군에서 일하고 있는 한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선수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파르마 1군 선수들은 훈련장에서 2주간 집단 격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기는 정상적으로 치르겠답니다. 이건 좀 미친 거 아닌가? 아니 경기를 치르는 거면 씨발 그게 무슨 격리야. 당연히 리그 경기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뇌구조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를. 다음 경기 우디네세와 삼프도리아의 경기인데요. 삼프도리아가 시원하게 3대1로 승리했습니다. 드디어 종아리 부상으로 빠져있던 퀄리아렐라가 돌아왔습니다. 리그 재개 후 첫 경기 출장인데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간직골을 폭발시킵니다. 사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 경기 삼프도리아의 모든 골이 전부 간지가 철철이었는데 보나졸리의 오버헤드킥 골 그리고 가비아디니의 제트디 골 모두 멋졌습니다. 반면 우디네스의 라자냐는 무려 5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지만 팀 패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 폼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6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승부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유독 무승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나폴리와 밀란 2대2 무승부입니다. 사실 무승부를 가져가기에는 나폴리가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한 판이었습니다.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란이 거의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던 경기였죠.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무승부를 가능하게 했던 것, 밀란의 골키퍼 돈나룸마였습니다. 특히 밀란은 경기 시작부터 전반 20분 안쪽까지 단 한 번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털렸는데요. 많은 위기를 전부 돈나룸마가 막아주면서 밀란에게 반격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밀란이 선취골을 가져갔는데요. 테오는 진짜 볼수록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아니 윙백도 아니고 풀백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가 왜 항상 박스 안에서 위치하고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테오의 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의 거센 공격 속에 금세 역전을 허용한 밀란이었는데요. 막시모비치가 박스 안에서 보나벤투라의 다리를 걷어차면서 PK를 내줬고 결국 무승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비기기는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가투소 감독이 감독으로서의 역량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한 판이었습니다. 리그 재개 후 주로 수비와 미드필더를 촘촘하게 두 줄로 세워서 중원을 장악하고 빠른 역습으로 경기를 풀어갔던 가투소 감독이었는데요. 지난 31라운드부터 로버트 카를 주전으로 쓰면서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원 장악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짧은 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기 시작했는데 물론 밀란의 압박 자체가 약한 것도 있지만 이게 또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패스 게임의 중심에는 언제나 로버트 카가 있었습니다. 반면 밀란에서는 파케타가 점점 게르게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이 선수는 자신의 확실한 자리를 잡아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공미로 썼다가 윙어로 썼다가 메잘라로 썼다가 와리가리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인테르와 토리노의 경기는 인테르가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다노비치의 실수로 골 먹혔을 때 좆됐구나 싶었습니다. 좋됐다. 하지만 위기의 인테르에는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새똥갓 0대1로 뒤지고 있을 때 귀중한 동점골을 넣어주셨고요. 우리 산왕께서는 1대1 동점일 때 어시스트를 무려 2개나 하셨습니다. 이건 살짝 여담인데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가장 친한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맨유의 팬입니다. 그래서 인테르의 두 번째 골에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죠. 새똥갓이 박스 밖에서 띄워주고 산왕이 박스 안에서 패스를 해주고 고딘의 마무리. 그야말로 완벽한 도원결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맨유 팬인 친구는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 소튼한테 비겨서 심기가 불편했나 봅니다. 어쨌든 이번 골로 고딘은 드디어 세리아 데뷔골을 넣게 됐고요. 심각한 부진에 빠져있던 라우타로는 5경기 만에 골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골 넣고 그렇게 포효하고 좋아하는 라우타로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토리노의 에이스 벨로티는 이번 경기 득점으로 리그 15골을 넣었는데요. 지난 시즌에 이어서 2시즌 연속 15골입니다. 2시즌 연속 15골 기록은 토리노에서 무려 43년 만에 나온 기록인데요. 1975-76 시즌과 1976-77 시즌 2시즌 연속 15골을 넣었던 그 당시 토리노의 골쌍둥이라고 불렸던 파울로 플리치와 프란체스코 그라지아니가 가장 마지막에 세웠던 기록입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 나왔던 주요 기록들 정리하겠습니다. 유벤투스의 호날두는 유벤투스 소속으로 무려 72년 만에 리그 27호 골을 넣었습니다. 퀄리아렐라와 자니올로가 드디어 부상 복귀 후 첫 골을 넣었고요. 고디는 세리아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리노의 벨로티는 토리노 소속으로 43년 만에 2시즌 연속 15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32라운드 영상 다 만드니까 33라운드가 다 끝났더군요. 다음 영상 최대한 빨리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